과일 한 조각 먹고 혈당이 확 올라서 놀란 적 있으시죠? 그래서 과일은 아예 입에 안 대시나요? 병원에서는 과일 조심하세요 라고만 하니까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달아서 당뇨에 무조건 나쁘다고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71살이신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과일은 당연히 독이라고 생각하셔서 2년 동안 과일을 거의 안 드셨대요. 그런데 혈당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단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밤마다 과자를 몰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되셨죠. 석 달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과자 생각도 싹 사라졌답니다. 지금은 매일 과일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 5가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끝까지 들으시면 식후 혈당을 30에서 40 정도 낮춰주는 과일 조합도 공개합니다. 최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혈당이 놀랍게 좋아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과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면 무조건 혈당이 오른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탕과 고구마 둘 다 달죠? 그런데 사탕은 먹자마자 혈당이 쭉 올라가지만 고구마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처럼 순식간에 올라가면 몸이 놀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단맛이라도 어떤 과일은 천천히 올라가고 어떤 과일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이 많으면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그물망처럼 당을 붙잡아서 천천히 풀어주는 거죠. 둘째, 과일의 구조입니다. 씹어먹는 과일과 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지만 같은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섬유질이 부서지고 당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일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입니다. 어떤 과일에는 당 흡수를 늦춰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과일은 괜찮고 저 과일은 위험하다가 갈리는 겁니다. 당뇨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7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7번째,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입니다. 특히 노란색 파프리카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비타민도 오렌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들어있죠. 하루 반 개 정도 샐러드나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도 좋고 색도 예뻐서 식탁이 화사해집니다. 단, 즙으로 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당이 농축되거든요. 6번째, 방울토마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방울토마토는 단맛이 강해서 큰 토마토보다 위험하다. 아닙니다. 양만 조절하면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하루 10개에서 12개 정도 점심이나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당이 천천히 소모되거든요. 방울토마토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간식 대신 먹기도 좋습니다. 출근하시는 자녀분들 도시락에도 넣어주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5번째, 풋사과. 익은 사과보다 덜 익은 사과가 훨씬 좋습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아니, 풋사과는 너무 시지 않나요? 처음엔 조금 시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드시다 보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하루 반 개 정도 껍질째 씹어 드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에도 좋습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화장실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번째, 베리류. 블랙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 세 가지는 단맛은 있어도 혈당은 거의 안 올립니다. 신기하죠? 달콤한데 혈당은 안정적이라니요. 하루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냉동실에 항상 넣어두고 드시면 편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베리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설탕 없이도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몽. 자몽의 쓴맛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배도 오래 부릅니다. 쓴맛 때문에 먹기 싫은데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 성분이 바로 혈당을 잡아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 식후 30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단,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약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대표 과일입니다.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과식도 줄여줍니다. 아보카도는 맛이 밍밍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단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맛이 있어서 샐러드에 넣으면 크림처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는 공기에 닿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레몬즙이 그걸 막아줍니다. 빵에 발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버터 대신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면 훨씬 건강합니다. 첫 번째, 키위. 키위가 당뇨에 최고라는 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키위가 시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 키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보다는 초록색 키위가 더 좋습니다. 골드 키위는 달아서 당이 조금 더 높거든요.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첫째, 섬유질이 사과보다 2배나 많습니다.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죠. 둘째,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더 많습니다. 셋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편하게 해줍니다. 키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시면 됩니다. 껍질은 벗기셔도 되고요. 요즘엔 껍질째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털털한 게 신경 쓰이면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세요. 털이 많이 없어집니다. 껍질에도 영양이 많거든요. 아침 식사 30분 후에 키위 한 개를 드세요.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줍니다. 키위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키위와 방울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식후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키위 1개, 점심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이 조합이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키위 스무디 어떻게 만들어 드실까요? 키위를 갈아서 드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초록 키위 1개, 무가당 요거트 반컵, 물 반컵 정도, 얼음 2~3개 선택사항.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키위를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을 벗기시거나 그냥 통째로 쓰셔도 됩니다. 둘째,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믹서에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셋째, 믹서에 키위, 무가당 요거트, 물을 넣고 곱게 갑니다.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컵에 따라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습니다. 베리를 조금 넣으시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아집니다. 블루베리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를 한 줌 넣어도 좋습니다. 시금치는 맛이 거의 안 나면서도 영양은 풍부합니다. 꿀은 넣지 마세요. 혈당을 올리니까요. 단맛이 부족하면 키위를 하나 더 넣으시면 됩니다.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 식사 30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 때 올라가는 혈당을 잡아주거든요. 간식으로 오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키위 스무디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200ml 정도 종이컵 한 컵 분량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차갑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경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살이신 이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이상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내려갔죠. 그런데 매일 아침 키위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과일 먹어도 괜찮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드셨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50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200에서 17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두 달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변비가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이 편해지셨대요. 지금은 약도 줄이셨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키위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키위를 드실 때 주의할 점.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입이 따끔거리거나 부어오르면 바로 중단하세요.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키위의 신맛이 속을 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식후에 드세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키위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안 좋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반 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5가지. 이제 반대로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립니다. 5번째, 멜론. 멜론은 수박처럼 수분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달콤한 품종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드시더라도 아주 작은 조각 한두 조각만 드세요. 4번째, 망고. 망고는 열대과일이라 당도가 높습니다. 한 개 다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4분의 1 조각만 천천히 드세요. 3번째,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망고처럼 당이 많습니다. 신맛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신맛과 당은 별개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더 위험합니다.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당이 2배로 많습니다. 2번째, 건포도나 말린 과일.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서 당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포도 한 송이와 건포도 한 줌의 당 함량이 비슷합니다. 작아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말린 과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첫 번째, 포도. 포도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식후 30분이면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밤에 혈당도 높아지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도 올라갑니다. 특히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포도 몇 알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포도는 한 알 먹으면 자꾸만 손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차라리 아예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하루 과일 일정표.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할까요? 아침 식사 후 30분. 키위 1개 또는 파프리카 반 개를 드세요. 왜 식후 30분일까요? 이때가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점심 후 풋사과 반 개를 드세요. 점심 식사가 보통 탄수화물이 많죠. 밥, 국수, 빵 같은 거 말입니다. 그때 풋사과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의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오후 간식, 베리 50g을 드세요. 오후 3시에서 4시쯤 출출할 때가 있죠. 그때 과자 대신 베리를 드세요. 단맛도 나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저녁은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혈당을 거의 안 올리니까 저녁에 드시기 딱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여주 주스를 드세요. 사과 3분의 1개와 섞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드시든 점심에 드시든 편하신 때 드세요. 꾸준히만 드시면 됩니다. 이 일정을 따라 하신 분들 대부분이 2주에서 4주 안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밤에 혈당도 덜 올라가고 새벽 혈당 변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까? 김영희 어르신 65살이십니다. 당뇨 진단받고 2년 동안 과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맛도 없어지셨대요. 단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밤마다 초콜릿을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죄책감이 들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 올바른 과일 선택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과일 먹어도 괜찮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파프리카 반 개, 점심 후 풋사과 반 개,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식후 혈당이 보통 200 가까이 올랐는데 1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무엇보다 단 게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과일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채우니까 초콜릿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석 달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약도 한 알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과일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과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과일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과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른 음식을 폭식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혈당은 더 안정되고 폭식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건강도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과일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만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보세요. 내일 아침 혈당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몸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올바른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힘내세요. 천수건강이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